안녕하세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양승우 부원장입니다. 저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연구 부분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이라는 것은 표현과 아이디어를 어떻게 보호해서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할 것인가 하는 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산업재산권, 저작권, 그리고 새롭게 생성되는 신지식재산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산업재산권은 이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이렇게 네 가지로 구별할 수가 있겠고요. 특허는 출원 후 20년간 독점적인 권리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각국에서는 백신을 개발하게 됩니다. 백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모더나라든지 이렇게 혁신적인 제품을 내놨을 때 고도한 사상을 발명한 이런 것들이 이제 특허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실용신안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발명이라고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모자의 체향을 변경해서 태양을 받는 방향을 약간 좀 바꾼다든지 이렇게 약간을 변경을 해서 새로운 발명을 하는 소발명을 실용신안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디자인권이라고 하면 어떤 모양, 패턴 이런 것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대표적인 예가 이제 버버리의 체크 무늬가 독창성을 갖고 있어서 그에 대한 권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권리는 등록 후 15년간 독점적으로 권리가 부여되는 권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표 같은 경우는 독특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상품과 이 표장의 식별력, 이것을 보호해주는 권리인데요. 다른 권리들은 보호기간이 딱 20년, 10년, 15년 결정되어 있지만 상표는 10년마다 갱신해서 독점적인 권리를 가져갈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초코파이 같은 경우 초코파이라는 것은 오리온이라고 딱 특징 지어줄 수 있는 그러한 권리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상표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면서 초코파이라는 것이 빵에 초코가루를 묻힌 빵 이런 형태로 이제 보통 명사처럼 사용되면서 결국엔 상표의 효력이 없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롯데도 초코파이를 만들고 혜태도 초코파이를 만들고 결국은 누구나 쓸 수 있는 용어가 됐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하진 않죠. 상표를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말입니다. 저작권은 시나 소설, 미술 이러한 저작물에 대해서 창작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권리의 내용으로는 저작재산권이 있고 저작인격권이 있습니다. 저작권은 실질적으로 이제 1957년에 만들어지면서는 30년간 보호가 되었었습니다. 근데 86년에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보호기간이 5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결국은 사후 70년까지 보호기간이 확장되어 왔죠. 신지식재산권이라는 것은 기존의 산업재산권이나 저작권 영역에 호섭되지 못하는 이러한 권리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한 대표적인 것으로서는 영업비밀이라든지 반도체 배치 설계권이라든지 품종보호권이라든지 이러한 게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식재산권은 다른 유형의 재산권과 비교해서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공유 체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건물, 토지 이런 경우에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과 밭을 50대 50으로 공유를 한다고 하면 한쪽에서 A라는 사람이 활용을 하고 B라는 사람은 B라는 정해진 구역에서만 감자를 재배를 하든 고구마를 재배를 하든 그래서 자기가 수익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식재산권은 내가 1%만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물건을 제작해서 판매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기존의 유형재산과는 특이한 차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용관계를 조절하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쟁점이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한다든지 외국과 공동연구 계약을 한다든지 할 때는 실질적으로 최종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지식재산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펀딩하는 단계에서부터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왔을 때 이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요 정하는 계약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문제인데 그런 문제들은 이제 공동으로 이제 소유하게 되면 쟁송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기업의 가치에 있어서 지식재산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오션토머라는 기업 가치 평가를 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73년도에 이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면서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비율을 살펴보면 유형자산이 한 83%가 되고 무형자산이 한 17%가 되는 비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도에 이 기업 가치들을 고려해 보건대 유형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10%, 무형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90%였습니다. 결국은 향후에도 그러한 무형자산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예를 들어서 기업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의 경우에도 이러한 무형재산의 중요성 정책에 비추어서 과거에는 이 조직 자체도 사실은 동떨어져서 따로 존재하는 조직이었습니다. IP를 관리하는 조직은 한직의 조직이었는데 요즘은 법무와 IP를 한꺼번에 관리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 지식재산권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게 전사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런 정책적인 포인트로 바뀌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향후의 지식재산 정책의 중요성은 더욱 강화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통상 우리가 기술이 유출됐다 하면은 무엇이 유출됐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제 특허라는 것은 공개에 대한 대가로서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허는 출원해서 등록 절차에 가기 전에 공개라는 제도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공개를 통해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독점적인 권한을 줄 것인가 말 건가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공개 제도를 통해서 등록 절차를 밟아서 독점적인 권한을 갖게 되는 그 특허권과는 달리 영업비밀이라는 것은 경제적 유용성이 있고 그러니까 외부에 공지가 되지 않고 관리되어야 되는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코카콜라의 제조 방법. A라는 사람에게 공개돼서 모두가 알게 되면 그것은 권리로서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자기가 비공개하고 그것을 결국은 독점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개가 되었을 경우에는 권리로서의 유효성이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산업기술보호센터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이제 기술 유출된 케이스들을 발굴하고 수사하고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최근 한 5년 6개월 정도 동안 실질적으로 피해액이 한 22조 정도에 이른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대부분이 유출되었다고 하면 대부분은 영업비밀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